기둥 이렇게 올라가던 게 있어요. 거기 중간중간 묶는 쇠뭉치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쇠뭉치를 들더니 날리는 거야. 저 뒤에는 우리 동지도 있고 저 뒤에는 우리 전투경찰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애들인데 저도 전투경찰 출신입니다. 전투경찰 20기 의경 1기. 내가 그래서 그 시위할 때 정경들한테 야단치지 말라. 저분들 우리한테 밀리면 들어가서 빠따면서 죽는다. 절대 정경들한테 야단치면 안 됩니다. 내가 전쟁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젊은 놈들 모여서 쇠뭉치를 그쪽에다 날리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해를 주려고 그럽니까? 그때 당시 우리 동지님들한테 모든 책임을 갖다가 물리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를 보니까 버스는 엔진이 굴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정경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의 차가 아니에요. 그 전에 촛불난동, 지하난동, 민주난동, 노조난동 하면서 차가 다 부셔진 차들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한테 그 다 책임을 물렸던 겁니다. 차 안을 보면 사람 앉는 시트가 다 없어요. 그렇게 무지막하게 해놓고 우리한테 덤탱이를 써가지고 우리 동지인들 젊은 애들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다 몰고 국가기구를 갖다가 다 파손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죽기 전에 분명히 밝혀서 우리 돌아가신 희생자 동지 선배 여러분들의 죽음의 값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 값을 꼭 받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네, 저는 그날 사실 저 앞에도 연설을 듣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임명됐다 하고 전부 다 막 울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 지휘관에서 우리가 가자 하는 바람에 제가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 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에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저는 저 얘기밖에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저는 그 초장에 쓰러져가지고 깔려가지고 뭐 주창이고 그런 거를 구경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는데 한 골목 그 차 사이가 한 80 정도 1m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목에 많이 나가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경찰들은 거기서 못 나오게 막고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서로 이렇게 오간가당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상하게 저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는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쓰러져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 깔린 게 제일 밑에 깔렸었어요. 그때 제일 밑에 깔렸는데 내하고 같이 깔린 한 사람이 근데 정경이랑 같이 나랑 같이 하니까 같이 깔렸었어요. 같이 깔려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젊고 나는 그럼 나가 조금 먼 단계도 그 친구하고 내가 둘이가 밑에가 깔려 있는데 얘도 낭중가도 꼼짝을 못하고 나도 낭중가 자꾸 위에다 눌리제키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움직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그때 당시 내가 태어나면 원래 내가 71살인데요 그때 당시 삶을 포기해 본 적이 처음으로 내가 그날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살아보겠다고 움적움적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조여 들어오니까 소리는 들려요. 맞아, 사람 쓰러져가지고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도 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막 엎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는 이제는 죽었다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절을 했던가 봐요. 기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바깥에다 끌어내놨더라고요. 바깥에다 끌어내놨는데 내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인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인데 119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가서 있는데 정신이 조금 드니까 뭐 병원에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누웠으면 그냥 한참 한 시간 정도 거의 내가 알기로 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누워있으면 그냥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거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신이 조금 있으니까 아니 너 병원에 안 간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병원에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두 사람은 싣고 갔었어요. 싣고 간 뒤에 한참 그 사람도 싣고 간 뒤에도 한참
정신을 차리고 이리 앉아서 보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집으로 왔죠.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를 몰랐는데 집에 와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자꾸 가슴이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올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게 있어 뜨끔뜨끔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한번 갔더니 갈비가 2대가 금이 갔더라고요. 갈비가 2대가 실제 금이 갔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저는 해연동 살고 중구에 해연동 사는데 저 중앙우체국 그 지하실에 병원이 큰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갈비가 금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금 나간 줄 알고 그래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 이제 요즘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완전히 부러진 거는 몰라도 이제 금 나가고 2개 금이 나가는데 막 보니까 그 빨리 얽히게 되는 그 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맞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앓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을 끌려요. 저는 제가 당한 것밖에 몰라요. 그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어요. 초장에 쓰러져 버렸으니까 뭐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혼자 그냥 저거 돼버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성명권이랍니다. 그날 3월 10일날 탄핵되고 사고나는 그날 저는 전북차 바로 뒤에 첫 스타트에 전북차 바로 뒤에 부산 깃발을 내 앞에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는 깃발 뒤에 따라서 밀리 가다가 전북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이 경상도말 안 하겠습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 내가 설명도 모르고 경상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데 그 앞에 버스 위에 우리 이제 동지들이 2분이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경찰이 4사람이 이제 밀어들었어 그쪽에. 그래서 차 앞에 2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뒤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미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밀려갔어요 그때. 밀려갔는데 조금 이제 한 2분 지났나? 그러니까 뭐지 팍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내 뒤에서 이제 그 스피커가 떨어져가지고 그 독립분들이 머리를 이제 다쳤는데 이제 그 옆에서 사람 주고 딱 비키라 그러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나니까 앞에 이제 경찰들이 맡고 있는 경찰들이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서니까 길이 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내 뒤에 이제 뭐 사고 난 그 현장을 이제 그 살펴볼 여유가 없이 뒤에서 사람이 미니까 밀리가 따라가죠. 밀리가 세발적 네발적 가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길을 조금 더 텄어요. 이제 뒤로 한 발짝 물도 던지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안국이요 그때 지하동을 차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아줌마 선 사람이 지하도 쪽에 한쪽 발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잡아 당겨 올려주고 그래가 밀리 나갔는데 앞에 의경들 방패만 하십니까? 방패만 걸어가고 이제 밀고 우리는 이제 뭐 손을 밀고 이러다 밀고 당겨서 보니까 앞에 아줌마가 들어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그 위에도 경찰이 이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덮쳐가지고 2겹, 3겹, 4겹으로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래 의경들이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와가지고 이제 진을 치고 그래 이제 밑에 깔린 사람을 드러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오른쪽 여기에 이제 16년 7월 달에 어깨가 아프고 그때 수술을 받고 내가 처음 참가한 때가 16년도 12월 26일 날 제가 처음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탄핵 이제 텔레비를 보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하고 영 틀려서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내 우리 이제 아들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래가 이제 병원에 이제 한 어깨 이제 기부술 해가지고 시청 앞에 가니까 그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몇 개씩 쳐놔놓고 있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이제 그 며칠 후에 퇴원을 하고 부산을 내려왔어요. 부산을 내려와가지고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집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그 3월 10일 날 그때 이제 그 탄핵되는 날 그날 뭐 부산에서 사람 많이 오고 대구에서도 뭐 차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래 이제 그 사고가 이제 앞에 그 말이 내가 두서가 없습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 이제 앞에 이제 그 넘어진 그 아줌마를 갖다가 정잘 서 있어 이제 밀고 나갔는데 그 옆에 이제 같이 온 동료 분 네 분이 이제 그 팔짱을 끼고 그 지금도 그 안국역 맞은편에 보면은 감무도라고 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인도에다가 이제 눕혀 놔놓고 이제 막 주무르고 이랬는데 경찰들이 옆에서 지금 내 그 사진을 촬영을 해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경찰들은 서갖고 있고 병원에 이제 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 이제 그 같이 온 동료들이 너는 가라 그 경찰들 보고 너는 우리가 이제 처리한다 그런데 나 경찰들이 이쪽 이제 우리가 그 밀려가지고 또 그 담무도 건물 이제 그 2층으로 밀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MBC 카메라가 그 이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동료 한 사람 내가 이제 얼굴은 모르겠는데 그 동료 한 사람 뒤에서 그 뭐 저 태극기 깃발을 안고 카메라를 밀었어요. 그래 카메라가 다시 떨어졌다고. 카메라 떨어져 뭐 박살이 나고 뭐 그래가 우리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도망가자. 내려오니까 또 MBC 카메라가 있어야 그래 한 사람이 MBC 카메라가 발라두고 차고 이제 2층에서 1층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내려오니까 또 이제 샤터 문을 닫아봤더라고. 우리는 이제 그 건물 안에 같이 가 있었어요. 그래가 2층을 다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옆으로 벽을 탈고 도망을 나왔거든요. 근데 밑에 이제 그 파이프가 소방 파이프인가 뭐 있더라고. 그거 이제 3명이서 그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니까 또 막 저 경찰들이 꽉 찼더라고. 가다 말아 오다 말아 거기서 몇 시간을 같이 가고 있다가 그래 저 뚫고 나왔는데 한 경찰들이 내 폰을 뺏어갔어요. 이제 그래갖고 폰을 뺏어가 그래가 그 폰 뺏는다고 거기서 옥신거리지 한 3시간을 설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카메라 이 촬영을 내 생각에 이제 저 생각에 다른 정보는 없지만은 이 카메라가 그때 쓰러지가 찍은 환자 쓰러지가 찍은 그 사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문책다가 그 카메라를 뺏어야 되겠다. 이제 그 폰을 뺏어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많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서서 달려들어가 이제 폰을 뺏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이제 도망을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부산 깃발이 그때 애국자들을 죽이려고 저것들이 작정을 연락을 해가 부산 깃발 타고 그래 왔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유튜브 이래 이제 쭉 보니까 사고 난 사람들이 이제 쭉 몇 명 나오던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고 딱 나기 전에 전복차 그걸 보니까 앞에 음료수 문이 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 문이 열려있는데 이상하다. 다른 차는 다 닫혀있는데 왜 전복차 문이 열려가 있지.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이 밀리 나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아. 한 분만 우리 두 분만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식입니다. 저는 3월 10일 날 제가 목격을 똑똑히 했습니다. 버스 위에서 올라가서 똑똑히 하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때 탕기국에다가 제가 그 자료를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참 말이 좀 막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여기 시청에서 그 전에 텐트를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한문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의 텐트 안에서 있는데 3월 10일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목격을 했대요. 주창을 이 세월호에서
죽창을 그 대나무로 깎은 걸 막 있는 거를 경찰들이 뺏었다고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3월 9일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뉴스를 보니까는 전복차가 이동을 한다, 서울로 온다. 그래서 아 이거 느낌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막내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둘째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막 왔는데 안국역에 딱 내렸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이상했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안국역에다가 저보고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제가 차로 모시고 갔는데 그 안국역 쪽에 보면 바로 코너 딱 돌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서 경찰이 차단을 하더라고요, 못 가게끔. 근데 웃긴 게 좌파 애들은 그쪽을 통과를 시키고 우리 쪽은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해갖고 어쨌든 그쪽에 이제 청원회관 바로 앞에서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같이 있겠다 그랬는데 제가 또 그때 어머님한테 들었던 거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나와 계시는데 며칠 전에도 거기에 계셨을 때 우리 그 경찰들이 우리 애국동지들을 한 분 한 분을 들어가지고 딴 데다 내팽개치듯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또 다른 애국동지분한테 듣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파면이라는 제일 처음에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는 이제 정광용 씨랑 손상대 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음악이 꺼져 갖고 있다가 제가 파면이 됐어요 갖고 막 전달을 해갖고 제가 엉엉 울고 그랬던 게 MBC에 나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싶어갖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이 딱 벌어져갖고 제가 잽싸게 버스 위에 딱 올라갔더니 버스 위로 기어 올라오는 우리 애국동지분을 죽창으로 내려쳐갖고 치고 발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뭐 언론에서는 말도 안 나왔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그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 일찍 가자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지하철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지하철 입구를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다 먹고 그때 내려가는데 다 먹고 누가 제가 앞으로 내려가는데 밀려서 뒤에서 사람 두고 그랬는데도 그때 압사당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데 경찰들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때 이제 좌파 애들은 보내주고 우리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다 보고 가야 되겠다,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는 항상 집회에 오거나 그러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둘러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낙원상가 거의 끝에 머리 어떤 애가 느낌이 이상한 애가 있어갖고 낙원상가 쪽에 바로 앞쪽에 그래서 이상한 애가 있어서 걔 뭐지? 그러고 유심히 봤는데 가방에서 뭘 꺼내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길래 얘는 또 다른 애예요. 되게 젊은 애예요. 그래갖고 제가 잡고서 제가 이제 체육 선생을 했으니까 잡고서 뒷단계치 그래갖고 넘어뜨려갖고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가방에 진짜 이만한 칼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랬냐고 해치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잡아서 그것도 풀어줬어요. 걔네들도 그걸 또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첩이지. 그런 찰나에서 그 전에 경찰들이 쫙 있는데 분명히 전북 스피커용 것도 맞았고 그게 떨어진 것도 맞지만 제가 경찰들이 있는 데서 앞에 가서 저는 5호선으로 와갖고 게 했는데 제 얼굴에다가 휴대용 스프레이 갖고 딱 뿌렸는데 그게 체류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때 어떤 경찰이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투가 북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광수가 왔구나. 5.18 때도 광수가 왔듯이 여기서 광수가 왔구나. 그런 찰나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끝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서울역에 광장에 천막으로 왔는데 그때 어느 동지분께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전날 며칠 전부터 거기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헌재 앞에 가요. 저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밤 되면은 경찰들이 막 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분도 광수였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그런 참담한 걸 느끼면서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보관하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지금도 막 생생한데 어쨌든 그런 찰나의 마지막으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번 삥 둘러갖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면되고 나니까 실망을 했는지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오후쯤에 삥 둘러서 갔는데 그쪽은 잔치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쪽은 천막이 있고 컨테이너 있고 이중인가 3중으로 했는데 걔네들은 경찰이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짜로 있고 거기서 경찰들 끼얹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 오후에 그거 보고서 깜짝 놀라갖고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럴 정도로 제가 놀랐고 경찰이 쇼크를 간첩이니까.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역 안에는 전북 그 다음에 저쪽 낙원상가 뒤쪽 골목골목에도 못 가게끔 했어요. 제가 급해서 화장실 간다고 그래도 못 가게끔 했어요. 거기 경찰들은 골목골목에 지켰던 경찰들은 서울 경기경찰청 소속이었고 앞쪽은 전부 다 전북 경찰이었어요. 그런 찰나를 보고서 이게 참 진짜로 계획된 대로 됐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느꼈는데 자, 마무리. 예. 그랬는데 어쨌든 조 대표님이 작년에 그랬었을 때 참 애국당에다가 저희 당에다가 그런 자료를 좀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제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리시면 됩니다. 3월 10일 날 애국하신 열사분들께 정말 같이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못 지켜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우리 힘냅시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락입니다. 자, 오늘 먼저 그날 3월 10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2년이 지나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날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은 정말 암흑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밤샘 중계를 하고 경찰 벽과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그 최전방에 단 한 명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4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경찰 벽하고 그 전북경찰청 스피커가 떨어진 그 자리로 지나갔던 유튜브 바로 락TV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방영을 했었고 또 그 현장의 영상을 있는 그대로 리얼로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전 세계에서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고 김혜수 씨의 그 사망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차단하고 락TV도 그때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날 전날부터 저는 이상한 감지를 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찰 차벽이 안국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감이 이상했었습니다. 그 당시 탄기국 관계자는 탄핵이 각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단상에서 여기 계신 조원진 대표님, 허평한 장관님도 계셨지만 돌아가신 정명 사무총장, 우리 대한민국당 초대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5가지의 항목 중에서 4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무죄만 나오면 대통령이면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분 40초 후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패닉으로 몰아간 8대0 지금 저분 친구분도 돌아. 파면 선고가 내려졌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패닉으로 몰려갔고 저분 심지어는 방송 언론 친구분이 카메라에다가 사다리로 저분이 내치신 분도 계시고요. 저분이 얘기하셨. 방송 언론 기자들과 섞여서 같이 있어. 많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저기 의왕시 와서 그리고 눈보라 갑자기 칠때 손상된 반바지 사회자가 입고 흥분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돌격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무대 위로 김밥이 날아가고 돌이 날아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날아간 후에 손상된 사회자가 그것 때문에 흥분했는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로 돌격하겠습니다는 말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해서 무대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카메라를 들고 제가 그 현장을 따라갔는데 경찰청장도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버스를 탈취했다는 것 해서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서 그 경찰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계속해서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에 탔던 분은 정효석 씨고 그분이 올라타서 시동은 걸었지만 그 버스는 움직이지가 않아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뒤로 밀었다 앞으로 밀었다 하면서 총 13번의 충돌을 합니다. 경찰 차벽 13번 충돌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첫 번째 충돌을 하는 순간부터 그 전북 경찰청 스피커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할 때부터 13번의 충돌을 하면서 그 스피커가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는 스피커를 보고 경찰 병력들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경찰 차벽 뒤에서 그 경찰차에 있던 경찰 병력들이 뒤로 후퇴를 하고 그 시민들이 밀어붙였던 시동을 걸고 경찰 버스가 있을 때도 와서 뭐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죠. 경찰 버스를 탈취를 해서 고속으로 달려가지고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서 그 경찰청 스피커가 떨어졌다 이렇게 뉴스에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 시민들이 경찰 버스를 밀어서 뒤에서 밀고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 밀어서 13번의 충돌을 하고 1m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찰 차벽과 경찰 버스 사이가 1m 간격이 벌어지자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경찰들은 이미 자기들 버스 차벽 뒤로 다 후퇴를 한 상황이고 그 흔들렸던 스피커는 아직도 정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정효섭 씨가 버스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13분 동안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북 경찰청 스피커 밑으로 어느 분이 맞을지 모르고 어느 분이 그 스피커에 깔릴지 모르고 많은 애국 시민들은 경찰들은 뒤로 후퇴한 상황에서 애국 시민들이 누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그 현장 밑으로 많은 분들이 유턴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지나간 불과 1분 30초 후에 뒤에서 쿵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는데 주변의 상황이 워낙에 많은 소음과 많은 시민들의 아우성으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이 달려와서 락티비님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바로 지나왔던 그 길 아마 조금 더 일찍 떨어졌다면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을 겁니다. 다시 가서 카메라를 거기에 들여대는데 정말 그 현장은 그냥 흐르는 피가 아니고 김혜수 씨의 두개골이 파열이 돼서 피떡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오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기록을 해놔야 된다. 방송 언론 기자 새끼들은 전부 다 경찰 경찰벽 뒤에 경찰과 협력해서 우리를 찍고 있었고 오로지 그 현장을 찍고 있는 것은 제 카메라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바이트가 나오고 속이 뒤틀어졌지만 이 현장을 찍어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하고 그 현장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버스 위에서 경찰들이 방패로 찍어 올라가고 있는 시민들 아무것도 안 들고 무장 비폭력 무장 아무것도 안 들고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신 분들을 경찰들은 밀어내고 방패로 찍어서 떨어뜨리고
사정없이 2m 50이나 되는 그 경찰버스 위에서 아주머니든 남자분이든 그냥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은 저희 락TV에 다 있습니다. 생생한 자료들로 다 있습니다. 경찰청장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증언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신 조원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대한애국당 제가 이 길로 왔다는 것이 오늘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신 조원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예. 한 친구분 말씀 하시면 돌아가신. 나오신다 하셔야죠. 저분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증인입니다. 제 친구가 경찰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볼트도 안 채워졌어요. 볼트가 채워졌다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 스피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볼트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그 스피커를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울분이 막 겹쳐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각하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몰려나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나갈라 했으나 제 보시다시피 저는 저기 턱이 된 데로 못 가기 때문에 도로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제 눈으로 두고 저기 사람 죽었다 그렇게 소리치고 사람 살려라고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물구름에서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들 그리고 앰뷸런스 한 대뿐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스피커에 둘려있는 제 친구 코리아드 남자에서 두개골이 파져가지고 깃바닥에는 주홍같이 붉은 피가 낭자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5분이 연급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앰뷸런스가 몇 대 왔습니다. 몇 대 오고 실어 날렸어요. 저는 그 정일에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 스타트로 죽은 것이 제 친구 김혜수 씨입니다. 20년 지기 제 친구예요. 참으로 함담했습니다. 저는 이 날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월 10일 날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이정미 큰절이 적속으로 탄핵을 시킬 때 제 친구 김혜수 씨와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놈 새끼들은 위에 버스 위에 올라가서 적장으로 치고 방패로 찍어 누르고 차벽이 좁았어요. 그 차 틈새로 기어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서 내리 찍었습니다. 그냥 내리 찍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극기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님을 구하고자 몸을 투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현장을 보고 그 김혜수의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김혜수 씨는 저 안산 제일복지관 친구 20년직입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부인은 김혜수 씨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장애 1급을 가진 지체 발달장애로 김혜수 씨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의 행방도 알지 못해요. 아무 소식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담한 소식을 이것을 뭘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는 3월 10일 되면은 그 회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르고 싶은 것 친구 이름이 혜수야 왜 나만 갔나 너를 두고 나는 또 올라갔느냐 한없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나라는 이미 고려 연방민주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는 이미 박탈되었고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재산권도 모두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을 볼 때 제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소식을 여러분 이웃들과 이웃의 이웃분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 재산권까지 전부 다 뺏어갈 겁니다. 조양호 회장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국민연금으로 이자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대학로 합병 인수한 것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삼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명심하시고 이자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응징합시다. 응징합시다. 싸웁시다. 목숨을 걸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르신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것으로 우리 현장에 있던 그 지원하신 분들께, 여러분 용기 내주신 여러분 그분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생생한 정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묻고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이 좌파 정권하고 싸우는 당입니다. 어떠한 어느 국민이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다든지 혹은 우리의 자유가 무너진다든지 우리의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은 거기와 맞싸우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붉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2년 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대한애국당이 그 제일 앞에 앞장서서 나갈 뿐입니다. 이제 침묵하지 마시고 국민들께서 토요일 집회는 서울역으로, 평일날은 광화문, 이 3월 10일 희생하신 열사분들의 진상규명과 진실투쟁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이 계셔야지만이 저들이 이 천막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께서 또다시 우리를 비하하고 말도 안 되는 4.16과 우리를 연관시키는 그러한 언론 방송들의 조작과 업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날 일어났던 2017년 3월 10일 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영화도 제작할 겁니다. 2017년 3월 10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광화문 현장으로, 평일날은 광화문 현장으로, 토요일 1시는 서울역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도 찾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도 찾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석구 변호사님이 재판 관련해서 하시다가 좀 늦게 오셨는데 오늘 마무리는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주무실 분, 또 가실 분 구분하는 또 그런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그죠? 자,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중요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대한애국당만큼 이렇게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2년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그리고 촛불 반란 문재인 정권 타도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줄기차게, 또 오늘 이 현장에서는 바로 3월 10일 날 그날 76명의 사상자가 5명 사망자를 포함해 가지고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단전 만원 낸 사람들까지 다 통장을 뒤져가지고 조원진 대표님 유튜브 보니까 청장님 내 통장도 뒤졌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투쟁력 있는 당원들을 교육시켜 주신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대한애국당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